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는 게 제일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이런 장면을 제가 찍을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찍을 수 있는가 그걸 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조작보다 그 사진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상을 보아낼 수 있는 내 눈을 기르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기로 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제 설명 들으시는 분들도 지루해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어 하시고 나중에 그분들이 전시회까지 하고 제대로 활성화가 된 팀들은 충무로의 갤러리까지 얻어서 거기서 전시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출품 자학을 또 관람객 주로 지인이지만 와서 또 사가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70만 원에도 팔고 그냥 찍으면 됩니다. 찍으려면은 보여야 되는 거고 속기사가 국회 보면 속기사가 이 속기를 굉장히 빨리 쓰거든요. 속기 문자로. 그럼 이 사람들이 손의 어떤 움직임이 빠른 게 아니라 잘 듣기 때문에 빨리 씁니다. 듣지 않으면 못 씁니다. 사진도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여야지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면 제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좋기 때문에 자동화되어 있고 그야말로 사람의 어떤 눈에 많이 가까워졌고 더군다나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작하는 법을 크게 배울 게 없습니다.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 집 앞에 있는 그 아저씨가 노래 모 심기 전에 쟁기로 얻고 물을 대놓고 나서 썰어질이라고 평평하게 고르죠.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나서 이제 모를 심는데 이런 사진에는 그러니까 사진은 공간을 기록하는 것뿐이 아니고 시간을 거기다 담습니다. 달랑 이런 어떤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완전 내피셜이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안에 그 소 울음소리도 들리고 막걸리 냄새도 납니다. 새참 빼면은 막걸리 가져오고 저쪽 논두끼를 손잡고 가던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모습도 여기 있는 거고 그 향도 있고 이 안에 시간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진은 공간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시간 역시 기록을 합니다. 사진은 뭘 많이 담으려는 게 아니라 자꾸 없애고 빼내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이너스 작업입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거 외에는 다 없애버리면은 그 초점이 맺힌 사진이 됩니다. 제가 백병원 입원했을 때 간호사하고 이런 데도 중요한 거는 요 눈 맞춤이거든요. 서로 아이 컨택이 된 거죠. 이게 서로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여기는 이 사진은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서로 둘이 눈을 맞추고 있는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집 앞에 있던 우시장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전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성당에 한 50년 전, 60년 전, 뭐 하여튼 50년 전 모습. 이포나로 박정희 대통령 되기 전에 혁명군 사령관일 때 여주 한글날 행사에 오셨을 때 사진이라는 건 만남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만납니다. 누구와 만나냐? 사람.
세상. 가끔 저는 그냥 거리도 찍어 놓습니다. 내가 본 을지로 풍경, 종로 풍경. 저는 시골 살다가 저는 20대 이제 올라와 갖고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종로구, 아까 본 피막거리고, 을지로구, 명동 좀 가고. 그때는 이런 강남 뭐 이쪽은 거의 뭐 논밭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종로나 을지로나 가면은 옛날 생각도 나고 푸근하고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말에 자기 소외가 없겠습니까? 단지 표현하는 게 좀 서툴다 뿐이지. 그래서 만나서 사는 얘기를 기록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도 나중 문제고, 목련을 봤으면 목련하고 내가 대화를 해보는 거죠. 대화가 됩니다. 계단 밑에, 육교 밑에 핀 조그만 민들레도 대화가 됩니다. 왜 안 되냐? 우리 서서 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 옆에 쭈그리고 앉으면은 얘기가 돼요. 그 얘기한 거를 내가 찍으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멋있고 눈에 확 띄는 것만 찍으려고 드는데, 내가 그 대상, 타켓 대상 옆에 자세를 낮추고 쭈그려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은 뭔가 얘기하는 게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때 얘기를 하고 일어서기 전에 고맙다고 인사로 사진을 찍습니다. 많은 그 만남을 통해서 사실 자기가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진 하면은 멋있는 사진, 예쁜 사진, 뭐 쨍한 사진,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결국 목적은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찍으려는 당신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찍는 과정 속에 내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게 사진을 찍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아까 변기를 작품으로 낸 그 듀상이 당신이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게, 삶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바로 그겁니다. 내 삶 자체가 예술이 되는 거죠. 아까도 예술 설명을 드렸는데, 예술하면 그렇게 무슨 뭐 대단한 어떤 공부를 한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하다못해 많은 돈이 있어갖고 예술품을 많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진 그게 예술이 아니라, 우리가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를 볼 때 그 글씨를 본다고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효용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 마음을 씻어줬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럼 여기로 생각을 하면 자기 마음을 씻어주는 거는 전부 예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하루의 일을 끝내고 해가 이제 저물고 노을 지는 들판 쳐다보고 두 손을 맞잡고 그 들판을 쳐다봤다. 그럼 농부가 본 게 바로 예술입니다. 두 손을 맞잡으면 기도한 거고, 꼭 이렇게 합장이나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왠지 모르게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손을 잡게 돼요. 우리 무의식 중에 어떤 그 경이로운 대상, 전체 우주에 대한 자기의 겸손의 표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세상과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거기서 정서적으로 깨달아가는 거. 사진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찍은 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건데,
떠벌리고 강조하지 않아도 잔잔히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제대로 산 거고, 내가 어떠한 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허투루 산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그런 얘기들 하죠. 이렇게 한 할머니들, 나이 연세 많은 분들 뭐 얘기하면 내 얘기를 책으로 쓰면 소설 몇 권이 된다고. 전부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고 위대하지 않아도 조금 귀가 떨어지면 어떻고 좀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뭐 완벽합니까? 내가 조금은 삶이 좀 구겨져 피면 되죠. 어디 좀 깨졌으면 좀 살면서 메꾸면 되는 거고, 훌륭하지 않아도 되고 위대하지 않아도 나만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는 잘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고, 제가 처음 책 낸 게 이제 마인드 프린팅이라는 건데 마음에 무늬 새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곱게 무늬가 새겨져 있으면 고운 사람입니다. 향기로운 사람이고, 향기는 홀로 향기롭지 않습니다. 향기는 주위를 물들입니다. 향기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대단히 향기로운 게 아니고 나머지 사람, 그 사람 옆에 있는 나머지 사람도 향이 스며듭니다. 네. 좀 귀가 떨어지고 끼어졌어도, 조금은 서툴렀어도, 저도 세상 처음 살아본 거거든요. 당연히 서툴죠. 죽고 나서 내가 다시 산다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처음 살아봤기 때문에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뜰 앞에 한 그루 잣나무, 선문답에 이제 뜰 앞에 잣나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뒤로 썼는데, 잣나무 우주와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뿌리로 양분과 물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저장하고, 나무로서 둥치를 키우고, 그 키워진 나무 속에 새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다른 작은 미물 곤충들도 와서 같이 살고, 완전하게 이 잣나무는 스스로 혼자 완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고 알고 있는데 물을 높이 올려줍니다. 물이 높이 오르는 것은 오로지 나무를 통해서만입니다. 노랑 민들레 하나가 꽃을 피려면은 요만한 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지구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요 땅이 있기 위해서 그 옆에 땅이 있어야 되고, 옆에가 또 있어야 되고, 결국은 민들레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우주가 필요한 겁니다. 평범한 돌멩이 하나, 한 그루 나무, 바람, 강수 다 자기 내부에는 그들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수용적이지 못해서, 귀담아 듣지 못해서 못 들을 뿐이지 분명 이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만 내가 이 지구의, 우주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빈궁치 않고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저녁인데, 저는 그 강가에서 자라서 그런지 강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나왔나? 송중문답이라고 아마 그 유명한 우리나라 그 성리학자 이황의 아버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은
정확히 못 해봤는데 송중문답이라고 소나무가 대나무한테 나는 눈보라가 쳐도 꼿꼿하게 낙낙장성으로 내 서 있는다고 자랑하니까 대나무가 나는 청춘의 푸름을 고이 지키기 위해 머리 숙여 눈보라에 몸을 맡긴다. 이렇게 그 대나무한테서도 저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귀가 안 열렸다든지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을 하기 때문에 듣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만의 나에게 비춰진 이야기, 이게 내가 찍은 사진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있노라면 좋은 사진은 보고 있으면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거 좋은 사진입니다. 고향 같은 사진 좋은 사진. 두고두고 걸어놓고 봐도 실증이 안 나는. 식탁이 됐든 거실이 됐든 이렇게 꽃병에 꽃 한 송이가 됐든 꽃 몇 송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방 안에 화병에 꽃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 갖고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 느끼시죠? 방 안에 사진 한 점이 걸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방의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두고도 걸어놔도 실증이 안 나는 그런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다. 어디 무슨 대단한 명승, 뭐 이렇게 절경 사진,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 물론 그것도 나쁜 사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 사람한테 가장 좋은 사진은 자기가 찍은 사진을 걸어놓는 거. 여러분들도 시도를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사진 찍어서 자기 사진을 이 프린트 해갖고 액자에 걸어서 집안에 걸어 놓으시면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문화재청장도 한 유홍준 교수님, 그분 책은 전부 자기가 찍은 사진만 씁니다. 남의 사진 같지 않습니다. 사진이 좀 사진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해도 본인 것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갖다가 걸어놓은 그 사진에는 그 사진의 어떤 그림의 그 색채, 얼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도 있고 바람 소리도 있고 향기도 있고 모든 게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한 점을 가지고 최소한 휴대폰으로 찍어도 이거 반 사이즈 정도는 별 문제 없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한동안 이제 리터칭을 거쳐주면은 쓸만한, 이렇게 걸어놓고 볼만한 사진이 됩니다. 한 점씩 걸어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안 비싸요. 가장 저렴하려면은 그 사진 사이즈를 이케아나 이런 데 가서 그 액자를 먼저 정하고 사진 사이즈를 정하면은 그 액자 값이 거기가 제일 싸거든요. 그렇지 않고 화방 가서 액자를 하려면 꽤 들어요. 뭐 조금 더 못하면 이제 디아셀 같은 거라면 아크릴처럼 돼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건 나중 문제인데, 예, 그리고 이제 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사진도 찍어서 집에 걸어두시고. 경주 갔을 때 이제 폈을 때 저녁에 이제 그 가루 이렇게 등이 들어왔는데 예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나갔는데 한 10분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시 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군다나 촬영 테크닉 이런 거는 유튜브도 많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왜 유튜브도 전부 어떤 그 테크니컬한 부분이지 그 안목 보아내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아내는 그 훈련 능력을 여러분들이 올리기만 하면은 언제 찍든 뭘 찍든 다 쓸만한 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쉽게 남과 차별이 되고요. 저 사람 찍었는데 다르네 이런 식으로. 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맨 처음에 마인드 프린팅이라는 책을 쓴 것도 그 저 원고 전에 그 카메라 메커니즘서부터 전 이제 전공이 그쪽이니까 나름 대단하게 썼어요, 꽤. 그리고 교보문고 갔는데 그런 책이 엄청나게 많고 쉽게 나보다 더 잘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책 한 권을 더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고는 다 그냥 파기시키고, 사진이 개념이 뭐고 뭐 어떻게 찍고가 아니라 사진이 나에게 뭘 주는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 부분 가지고 하자 해갖고 이제 다시 쓴 게 저 마인드 프린팅이라는 저 책이거든요. 또 전에도 이제 강의를 해보면 그 메커니즘 쪽으로 하면은 보여요, 이렇게 졸고 뭐. 근데 이제 그 안목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음악, 어떤 때는 뭐 시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가니까 그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하고 결국은 잘 찍어요. 왜냐면은 샷한 누르면 다 기계가, 나머지 기계가 해주는데 샷한 누르기 전 단계에서 다들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순서 없이 가지만 휴대폰,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게 안 좋은 게 렌즈 청소 안 했어요. 찍기 전에 닦으면 돼. 아주 간단해. 그리고 이 휴대폰 렌즈는 그 굉장히 이 카메라, 이 DSLR 카메라는 과장을 하면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꼭 그 부드러운 안경 클리너로다 이렇게 조심해서 닦아줘야만 되는데, 이 휴대폰 렌즈는 굉장히 강화유리로 돼갖고 아무데나 이렇게 문질러도 돼요. 그러니까 찍기 전에 이렇게 닦고 꼭 찍으시면은 일단 사진이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줌인, 줌아웃, 줌아웃, 줌인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가까이 들어가지 않고 쫙 이렇게 벌려서 당겨서 찍으면 해상도도 깨지고 많이 흔들려요. 사진이 뚜렷질 않죠. 또 하나는 줌아웃 넓게 찍어 놓으면은 이렇게 다 휘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 인물을 찍을 때도 가까이 가갖고 광각이 이렇게 와이드하게 찍어 놓으면은 코만 커지고, 그러니까 그 팁은 인물 사진 찍어줄 땐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서 약간 줌인해서 당겨서 찍으면은 훨씬 좋은 사진이 되고,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걸 벌려서 찍게 되면은 아주 안 좋은 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일 좋은 사진은 0.7, 그러니까 1이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1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더 넓게 보여요. 그러면서 대상은 작게 찍히죠. 그리고 1 이상으로 되면은 쉽게 망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게 찍히는 대신 좁게 해서 찍으니까는 저 대상은 크게 찍히죠. 이제 찍히는 각이 텔레로 되고 와이드로 되고 이런 식인데, 하여튼 그 줌 인아웃을 너무 많이 하면은 사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서서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 내가 적당 거리를 다가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인물 촬영에서 이 시간대가 중요해요. 태양이 이 윗부분에 있을 때는 인물 사진은 가급적, 인물 사진뿐이 아니라 가급적 모든 사진은 안 찍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조명에서 톱 라이트라 그러는데 바로 꼭대기에 있으면은 눈 밑에 그림자 생기고 코 밑에 생기고 입술 밑에 생기고 턱 밑에 생겨갖고 일명 해골같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흉한 조명 상태를 톱 라이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쓸만하고 정감 있는 사진은 태양이 많이 좀 기울어졌을 때. 그때 사진은 이 시간대가 더 중요해요. 저도 무슨 뭐 행사가 됐든 뭐해서 전에 카메라맨이 흔치 않을 때 이제 가면은 이제 여기저기 부르는데 아예 그냥 11시서부터 오후 한 2, 3시까지는 안 찍어줘요. 찍어줘 봐야 싫어하거든요. 근데 찍히는 사람은 모르니까 뭐야 좀 와서 찍으라는 또 잘 안 찍죠. 또 시간대가 중요하고 또 이 역광 뭐냐면 찍는 사람이 태양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고. 찍히는 사람은 얼굴에 그늘이지죠. 그럴 때에 하레이션이나 이 뿌옇게 되든지 어떤 이상한 고스트 같은 그 오각형 뭐 이런 물방울 뭐 둥근 원 같은 그림자들이 어떤 무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절히 이용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역광 촬영을 많이들 이것 때문에 피하고 더군다나 얼굴이 어둡게 나오니까 피하는데 적절히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 사진들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찍히는 사람 뒤쪽에서 보실게요. 찍히는 사람 뒤쪽에서 태양이 있으니까 이 사람 실루엣, 엣지 부분이 뿌옇게 이렇게 선이 생기죠. 이 선이 생김으로 인해 경계각을 만들어 주니까 사진에는 깊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진이 되고 또 하나는 찍히는 사람이 태양을 안 보니까 얼굴을 인상을 안 쓰고 또 얼굴 전체에 얼룩이 생기는 섀도우 그림자가 없으니까 전체는 좀 검어지지만 어떤 그 울룩불룩한 이런 톤들이 안 생기죠. 근데 요럴 때 역광에서는 노출을 조금만 더 올려주면은 밝게 해주면은 얼굴이 환해지니까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핫플레이스가 됐든 우리 여행 가서 야 모여봐 여기 찍어 사진 지금 가자 하고 딴 데 가거든요. 네, 좋은 사진 안 나와요. 내가 저 대상을 보고 시어 앤 롱, 그러니까 지금을 갖다 길게 보는 거예요. 마음을 얹고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현재를 길게 만들어서 본 다음에 찍어야지만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가가기. 우리는 사진을 되게 멀리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의 어떤 그 가치가 떨어지고 또 찍은 나는 알아요. 이게 뭘 찍었는지도 아는데 이걸 너무 멀리 찍고 누굴 보여주면은 내가 볼 때는 나는 현장도 같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정감 있는 사진인데 남이 볼 때는 글쎄 뭐 이렇게 된다. 많이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지금 설명하는 복잡하니까 하여튼 요 정도가 그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같은 기본적인 팁이 됩니다. 다음이 우리가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찍기 전에 초점을 락을 걸죠. 거시는 분도 있고 그냥 찍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휴대폰에 대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에 손을 대고 잠시 있으면은 이 열쇠 모양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건 갤럭시 쪽인데 이 태양이 떠요. 그리고 양쪽으로 바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좌측으로 가면은 화면이 어두워져요. 우측으로 가면은 밝아져요.
역광기로 찍을 때는 요걸 가지고 조금 밝게 찍으면 되고 일반적으로 찍을 때는 여기서 약간 어둡게 해주고 찍어야지만 사진 나와줘요. 근데 이걸 없이 찍으면 사진의 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한 사진이 되는데 요거만 조금 이거 노출인데 노출을 조금만 조절을 해주면은 웬만큼 찍으면 화보같이 찍혀요. 요 항상 요거다 됐을 때 요 손을 댄 지점에 초점이 정확히 그쪽에 맞고 나중과 동시에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바가 뜹니다. 그걸 가지고 노출을 조정해주면 돼요. 요거만 해줘도 휴대폰 사진이 확 달라집니다. 방적인 딴 데서 어려우니까 뭐냐면은 요 부분 요거를 갖다가 황금 분할점이라 그러거든요. 오죽하면 이름을 황금 분할로 붙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얼굴도 여기다 세우는, 그러니까 많이들 요 사람을 화면 프레임 안에 정 가운데 세우는데 그러니까 사진이 고만고만한 사진입니다. 얼굴을 여기다 해든 가장 중점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를 요 네 군데 중에 하나를 위치시키면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 그 부분은 이제 그 카메라 휴대폰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일반 사진 찍는 거고 휴대폰 메뉴에 들어가면 더보기가 있거든요. 더보기 들어가면은 이제 프로 세팅이 있습니다. 프로 들어가 갖고는 이제 초점도 내가 이렇게 맞추고 노출도 맞추고 그래서 그거는 언제 야경 촬영이라든지 이렇게 접사 가까이 꽃 같은 거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 찍을 때는 카메라 그러니까 일반 사진 갖고는 어렵고 그 프로로 들어가 갖고 그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프로 기능으로 촬영을 하시면은 그 접사 꽃 같은 거 그러니까 많은 꽃 한 송이도 그냥 꽉 차게 찍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휴대폰 촬영은 이걸 가지고 조정하는 거는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부분을 뺐을 때. 근데 요 렌즈 안 닦고 너무 줌 인아웃 많이 하고 내가 찍어야 될 위치의 포지션을 갖다가 그러니까 적절한 위치에 잡지 못했고 노출을 갖다가 조절 안 했고 거기에서 모든 사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내가 눈으로 봐내는지 나머지 그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이 사진도 어떤 여유 공간이 많은 걸 갖다가 높은 마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거 개꼬리인데 빈 데가 많죠. 그러니까 그림은 자꾸 거기다 뭘 그려 넣거든요. 근데 사진은 자꾸 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자꾸 줄여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초점 맺힌 사진을, 그러니까 초점이라도 여기 또렷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집중을 남이 보든 내가 보든 집중을 시켜주죠. 이게 다 이제 하이마진 쪽에 들어가는, 요것도 개꼴에서 갈맥인데 약 3분의 1선 아닙니까? 요것도. 네. 볼 때가 나온 거. 이거 역시 여백이고. 여백은 빈 공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양 쪽 개념은 비어있는 공간은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뭘 자꾸 채우려고 드는데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비어 있어야지만 쓸모가 있다고 도덕경에 나오듯이 그릇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이지 그 안이 다 차 있으면 그릇으로 쓸모가 없듯이 이것도 개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 주변에 나하고 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나한테는 무슨 대단한 절경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거든요.
제주도 갔을 때고, 이게 저기 노들섬 그 야외 공연장 무대거든요. 무대 아래쪽에서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렇게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스탠드 외에 4명 사람 위엔 그냥 하늘로 빈 공간 처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촬영하실 찍으실 때 뭘 거기다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뺀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목련도 한 송이를 갖고 전체를 다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고 봄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한라산 북벽 쪽.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색은 톤은 흰색, 회색, 청색 3가지죠. 다채롭지 않죠. 덕유산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사진을 좋아합니다. 이 홋카이도 설원에 있는 집. 선해도에서 소나무 여의도 쪽을 바라보고, 속리산. 전체적인 청색 톤인데도 붉은색하고 이제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통일을 시켰죠. 순천만. 남도 이 옆에 많은데 부분을 가지고 전체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덕유선. 절 전체 건축물이 있을 필요가 없죠.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냥 절의 은은한 풍경 소리만 가지고도 절의 그 컨셉을 갖다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은 그 철쭉이 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찍죠. 철쭉이 많은 거. 근데 그 철쭉인데 굳이 그걸 다 낼 게 아니라 부분만 가지고 전체 표시하는. 요게 저는 더 감칠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넣은 게 이제 담장이고. 해운대 아침에 일어나갖고 산책하는데 들어가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책 보고 한 사람은 휴대폰 보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사진을 마이너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찍으시면은 훨씬 그 여러분들한테 흡족한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많은 거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는 찍는 사람이 이 포토그래퍼가 자꾸 움직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초가집이 있는데 뒤에 전봇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초가집하고 전봇대하고는 좀 안 맞아. 저 전봇대만 없으면 흰 구름이 있고 참 좋은데 전봇대가 있으니까는 그 옥에 티가 되는 거죠. 그럼 전봇대를 없애요. 가서 뽑아버리면 되죠. 전봇대를. 그게 힘들죠. 내가 앉으면은 전봇대가 없어져요. 지붕 위로 이렇게 전봇대가 뒤에 있고 지붕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앉으면 지붕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전봇대를 가리게 되죠. 내가 어디 서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앉아 있을 때랑 서 있을 때, 아이들 사진을 자꾸 우리는 위에서 이 부가미를 때려 찍는데, 꽂아 찍는데, 그렇지 말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찍어주라고요.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다다미 샷이라 갖고 이 감독은 항상 다다미에 앉아있는
시선 높이에서 그 영화를 찍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 영화에 있는 아이 레벨을 다다미 샷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찍히는 대상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눈높이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사진이 찍힐 수 있고, 어떤 꽃을 찍을 때도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꽃밭에 튤립이 있는데 위에서 찍으면 꽃 외에 흙이 다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인식할 때는,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꽃만 보거든요. 물론 흙이 있는데 흙은 안 보여. 인식이 안 돼요. 꽃만 인식을 하니까. 근데 사진은 다 찍히죠. 근데 내가 튤립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은 흙이 안 보여요. 꽃밭에 온통 튤립만 찍히죠. 그러니까 내가 대상과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기도 되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찍는 테크닉이 아니라 나의 자세하고 나의 마음 씀씀이하고 나의 안목하고 이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다른 강의 이렇게 문화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들어봐도 이쪽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사실은 결정은 그 안목에서 결정을 하지 테크닉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유명 작가라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보아내는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설명들을 별로 안 해서 감수를 해야죠. 그것까지 다 생선 먹으려면 가시 바르는 수고는 해야죠. 왜 그렇잖아. 저기 생선도 이렇게 가시를 발라 먹어야 맛있지. 그걸 다 발라놓고 잔뜩 마서 먹으면은 그 맛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먹으려면 가시를 발라야 되듯이 내가 내 프레임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찍고 이런 걸 하시다 보면은 자꾸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하나가 생기면은 봉준호 감독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봉준호 감독, 이 감독 틀이 있어요, 자기. 뭐든지 거기다 집어넣으면 봉준호다운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프레임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 뭘 집어넣든 나다운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어떤 훈련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연습하시고 취미로 갖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안 들고 이렇게 등산을 산을 가면은 어느 정도 가다 이렇게 되돌아오고 하는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DSLR 이제 무거운 걸 메고 가면 무겁지만 정신 차려 보면 한참 깊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많이 움직이게 되고 같이 어떤 그 여행을 가도 사진을 찍으려면은 여행 그 일행하고 같이 가면서도 일로도 갔다 절로도 갈짓자로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 걸음수도 훨씬 많아지고 쓸만한 취미생활로 추천합니다. 어떤 이론적인 설명은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하는 거로 하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도 받고. 방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동호회 활동 배드민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찍어주고 싶은데 막 움직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찍어주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기록용인지 그 사람이 그 흡족해 하는 건지 그러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기록
운동 게임 같은 걸 할 때의 그 기록 같은 거는 사실 그 찍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찍어도 내가 가까이 들어가서 못 찍게 되니까 이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작게 찍히니까 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 가까이 들어가서 찍으려니까 또 경기에 방해되고.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어떤 배드민턴 슛을 날리는 그 위치에 미리 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그 떴을 때 그 하고 네트 하고 볼때 하고 요런 걸 갖다가 적절히 내가 이 프레임 안에 설정에 집어넣고 그 찬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 헌팅이라는 용어도 써요. 이게 특히 방송 쪽에서는 어디 지방 가서 뭐 찍고 그런 거 헌팅 간다고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덫을 놓고 그 기다리고 있는데 튀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되게 우리 축구 같은 거 그러면 볼대 주변에 쫙들 몰려 있잖아요. 그 슈팅 들어오는 거 그거 찍으려고. 그렇지 않고는 어렵죠. 이만한 이거 자르면 안 되는 거로 아는데 잘라도 돼요. 단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눈썹은 자르면 안 돼요. 눈썹 위면 괜찮아요. 턱도 입술은 안 돼요. 입술 전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비클로저 없고 네, 괜찮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찍으면서 이제 그 설명을 이제 계속 드릴 텐데, 그런 몇 가지들이 어떤 그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아이들 수업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는 게 제일 좋은? 애들 이렇게 그렇죠. 막 네. 공부하고 있고 이런 장면을 저희가 이제 찍을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찍힐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선생님 물어보시죠. 도서관 이제 소식을 찍을 때 사실 전체를 내야 되는지, 사실 아이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넣지만 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전체를 이렇게 하려면은 약간 연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와야 돼. 이렇게 쉽게 해서 빵꾸난 거는 썰렁해 보이고 느낌이 안 좋아요. 가급적 그 덩어리로 이렇게 수업하는 방 해도 이렇게 그 사실은 다 이렇게 모여서 너무 하면 이제 좀 불편한데,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먼저 모여서 한다든지 끝나고 잠깐 요거 찍고 가자 해갖고 이렇게 모여서 있는 모습을 찍어야지만 그러니까 사진은 우리 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영상 문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약간의 차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 법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 찍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다르긴 한데 가급적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뭐 행사 뭐 있고 그러면은 이 전체 모여서 뭘 하는 장면이 있으면 일단 촬영부터 하자 해갖고 이제 중간에 빠질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 찍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이 거리를 좀 편하게 하고 넓혀서 앉아서 편하게 이제 수업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 미션을 이제 풀어나가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림 전체에서 이렇게 헐겁게 앉아 있으면은 썩 보기는 안 좋아요. 어쨌든 붙여서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니까 그 사진 콘테스트 있는데 이제 뭐 좋은 사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많이 아이들 뭐 책 보는 사진, 도서관 요전에 그 콘테스트 한 사진, 그 전체 전신이 많이 나왔어요. 굳이 그럴 전신 다른 데가 필요 없거든. 책하고 얼굴하고 애가 관심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느낌을 주는 사진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가가는 걸 갖다가 안 해가지고 사진이 조금 루즈해지면서 썰렁해지죠. 다가가고 줌 인아웃 너무 많이 안 하고 매번 좀 이게 그냥 어떤 기록용이 아닌 이거 좀 그 갈무리에 둬야 될 만한 사진이라 할 때는 노출 보정을 조금 해주시고, 그 정도만 해도 사진에
좀 달라질 거거든요. 항상 요 정도 점에 포지션, 그 주요한 물체를 이렇게 지금 휴대폰에 있어요. 네, 격자.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맞춰서 하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황금 비율 네. 맞춰서. 예, 그 휴대폰에 설정하면은 라인이 생기죠. 네.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점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그 교차점에다가 맞춰주면은. 그래서 이 황금분할선도 밑에 3분의 1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수평선을 찍을 때 3분의 2가 하늘이고 3분의 1이 바다다 하면 안정감을 주고, 반대로 수평선을 이렇게 올리면은 어떤 파도나 어떤 강이나 이런 파도가 치고 그 파도의 역동적인 부분을 할 때는 반대로 해주면 돼요. 그런 몇 가지는 이제 이론보다 이렇게 실습하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추천샷은 이제 그 수평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혔을 때 이제 베스트 샷이라고 이제 캡션이 뜨죠. 그 이제 사진은 이 기울어지면은 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평 잡는 거 하고, 그러니까 그 노출 보정하고 황금 분할점하고 렌즈 닦는 거 하고만 해보시면은 사진이 달라집니다. 저도 요번에 울트라 24로 바꿨는데, 바꾼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좋긴 좋대요. 이게 이제 카메라가 휴대폰 못 따라가요. 휴대폰 요즘에 워낙 좋아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전해주셔가지고. 다음 회차에는 뭐 참 저기 이렇게 회차를 단톡으로 하신다니까 토요일 날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은 토요일 날은 괜찮아요. 다들 방법은. 괜찮은 시간이 언제 괜찮으신지. 뭐 이거는 이번 달에 한 번 더 해.